교과서에 무엇을 실으라 하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교과서의 위안 문제를 절제시키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죠. 아까도 말했듯이 일본에서 정말 무표정하게 진정한 사과를 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서 뒤에서는 우리가 강제연행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10억에 딱 던져주고 그런 지원금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끝내버리겠다고 착한 척 하겠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고, 또 제가 하나 본 기사는 뭐냐면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그걸 뭐라 하죠? 피해자분들 계시는 집을 뭐라고 하죠? 네, 거기 안 계시는 따로 거주하시는 분들을 한 28명 정도 계신데 따로 만나봤대요, 정부에서. 근데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18분을 만났는데 그 중에 3명은 직접적으로 면담을 진행했고 6명은 피해자분과 보호자분이 동석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8분은 피해자분은 제외를 하고 보호자분과 면담을 진행했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18분 중에 14분이 이 한일 합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정말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일까요? 이게 진짜? 아니, 기사는 그렇게 났다. 절대 아닐 것 같죠? 네, 아닐 것 같아요. 조작된 기사예요? 조작된 기사. 저희는 이걸 진짜 믿을 수 없고, 왜냐면 피해자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해온 게 있는데 과연 그게 진실인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네, 이거는 따로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여기에 온 지 꽤 됐어요. 한 2-3주 정도 만에 오랜만에 왔는데 관심이 다시 사라진 건 아니었고 이런저런 일을 겪어서 오랜만에 오게 됐는데, 오게 되니까 또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런 기사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래도 여기 계신 10분이 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올라온 기사도 잘 보고 생각도 공유하면서 우린 그게 다야. 서로 논평을 이어가 파이팅. 네, 정말 요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찾아보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원하지 않고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더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해준 친구는 되게 관심이 많게 계속 찾아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를 쳐줄까요? 그리고 저도 아까 할머니들 18분을 반대하고 합의돼서 16분을 찬성을 했다 이거는 봤는데, 외교부에서 만날 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직접 소통을 하는 경우는 3분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사실 잘 나오지 않고, 마치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이렇게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는 혹시 할머니들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분열을 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우리가 잘 총괄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그래서 뭔가 흐름이 오늘 이 주제가 딱 없다 보니까 흐름이 엄청 정확하진 않은데, 혹시 정의기업재단 들어보셨어요, 이름? 네. 관심 있으신 분들도 다 아실 텐데, 정의기업재단이 우리 시민들이 17번 출연금을 내서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는 비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자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 정의기업재단을 만들고 출연금들을 모으고 있는 활동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정의기업재단이 뭐 하는 데고 좀
좀 어떤 상황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박수로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의개혁재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지금 정의개혁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300분 정도 후원을 진행해 주셨고요. 제가 알기로 금액도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모인 금액들을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과정,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재발방지를 세우는 그런 과정에 모든 그런 비용들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아직 선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 가입 안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페이스북 보면은 바로 정의기억재단을 치고 나오니까요.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계좌도 좀 알아보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렵다고 하지 말아야 될, 어렵다고 못할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손의 꿈이라는 시전단을 진행했었는데요. 손의 꿈을 이제 현실로 만드는 그런 활동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이 정의기억재단 만드는 거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학교별로 후원인 모임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그런 후원인 모임을 통해서 뭐 이제 개강을 뭐 하면은 더 많이 어디 끊는 건데? 없이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정의기억재단 학교별로 뭐 후원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면 그런 걸로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람들이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또 이야기 들어볼 친구는 이제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들 시골에 가시고 집에 내려가시고 하는데 설 명절 때 이 위안부 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랑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집도 있고 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하면서 사실 싸울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아무도 막 논쟁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설 연휴 때 내가 가족들이랑 이거를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요, 사실 제가 문제점을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고요. 제가 나누고 싶어 했던 나눔은 그냥 저희가 만나 뵈러 가는 분이 할머니들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저는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희 할머니는 진짜 1번만 찍으세요. 무조건 1번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막 좀 상시하시는 그런 극도의 추종자신데 그런 분들하고 사실상 정치 얘기나 뭐 나의 생각 얘기나 이런 거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추종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시열도 안 먹힐 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정세에 대해서 같이 토론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막상 마냥 이렇게 미워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이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고된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셨고 다른 삶을 사셔서 100% 공감을 못 하시지만 저희가 그분들을 이렇게 놓고 그냥 저분들의 삶이 그랬으니까 저분들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힘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역사는 계속 저희가 쓰는 게 역사잖아요. 저희가 이 청장년층의 가장 주역이니까 그래도 좀 가족들의 불화를 만들어서라도 역사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명절에 가족들하고 모이는 기회가 얼마 없는데 요즘은. 그래서 힘내시라고 말하려고 마이크를 들었고요. 저도 저희 할머니랑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근데 제가 뭐 해결을 하려고 여기 쓴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가족들하고 역사 이야기 하는 게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네가 뭔데 물을 흐리냐 우리 가족의 화목을 이런 말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세대 간의 단절이 명절에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방에 처박혀서 뭐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토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말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싸우자는 게 진짜 막 치고받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야기를 함께 해보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저 사람이랑 얘기할 가치가 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족들이랑 오히려 더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게 주저하지 않고 좀 더 얘기해보고 더 많이 함께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로 또 네.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할머니랑 싸우라고. 파이팅! 네, 그리고 오늘 농성을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막,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있는데, 되게 젊은 분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정기자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내 기사가 실릴지 안 실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제 준 기자 같은 분이 오셔서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분들은 그런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주제를 선택해서 직접 뭔가 좀 가서 취재도 해보고 이런 게 있어서 소녀상 이거를 선택을 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만 간 게 아니라 잠깐 앉았다 가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뭐 수원 사시는 어떤 시민분도 오셔가지고, 네, 그분도 오셔서 좀 한 3-4시간 정도 앉아서 함께 이야기 하시고, 네, 가셨습니다. 네? 아유. 촬영하시고. 여기서 촬영도 오늘 또 나오셨는데 저희가 제대로 촛불문화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조촐한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맨날 오세요. 예, 돌직구 방송입니다. 돌직구 방송. 예, 아프리카 TV 돌직구 방송. 네, 아프리카 TV. 그리고 페리스코프. 페리스코프. 예, 페리스코프로도 실시간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사실 촛불문화제 안 하려고 안 할까라도 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친구가 아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진짜 1-2시간 전에 급하게 준비해서 그럼 이야기를 그런저런 얘기해보자 이런 시간으로 오늘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농성장에 오늘 하루 동안 있으면서 좀 어땠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고, 오늘 왜 오게 됐고, 이런 이야기를 해줄 대학생 친구를 모시고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박수 쳐주세요. 네, 원래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항상 토요 집회에도 몇 번 와봤고 오늘 농성장에 처음 와봤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건 항상 추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국정화 반대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행동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농성장에 나와서 느끼는 바는 항상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거에 대해서 느끼고 누군가는 기억하고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해주실 줄 몰랐는데, 네,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촛불까지는 아니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자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평통사에서 활동하는 회원분,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회원분, 그 모임의 회원분이라고 하시면서 되게 저희 같은 손주가 있을 법한 그런 아버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 이산가족이시라고 얘기를 들어서 되게 약간 마음이 찡한 부분이 있었는데, 고향이 또 이북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버님의 약간 일어나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앉아서 얘기하셔도 괜찮죠?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 청소년이나 대선 때 1번만 찍는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같이 2번 찍는 어르신도 있다. 며칠 전에 내가 이름을 인터넷을 찾아봐요.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어느 나라건가? 지금 여기 일본 대사관 앞에는 이렇게 조각 사고로 만든 소녀상이 있는데, 진짜 사람이 어떤 여자 소녀상이 직접 소녀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셨죠? 그걸 보니까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생각이 나요, 사실. 다들 소녀상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다. 내가 이래도 참 마음은 굉장히 소년상인데, 내가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전문단에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이거 참 뭐라 해야 되나, 위안부 말도 참 어울리지 않은,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쪽이나 북쪽이나 7천만 교류가 사는데 다 7천만 교류가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학생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놓은 대사관에 찾아온 이유도 그 문제고,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시는 할머니들 젊은 어린 나이에 그냥 자꾸 이런 생각을 일본 놈들한테 끌어갔을 때 얼마나 끌어갔을 때 나이 어린 소녀들이 소리를 질렀겠어요. 어머니, 엄마 나 가기 싫다. 안 가려고. 거기 또 일본 순서가 막 잡아갈 때도 일본 순서 도와주는 거 조선족이 또 있잖아요. 친포놈들이. 야, 너 거기 일본 가면은 취직도 시켜주고 돈도 많이 주고 막 그래 꺼신 조선족놈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놈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 어린 소녀가 막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막 끌려가고, 그런 일본 놈들, 그런 친파 놈들의 그 게임에 어머니들 꼭 그 게임에 넘어가지고 가보라. 가면 돈도 말고 괜찮다. 이렇게 그게 꼬시가지고 간 사람.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생각해봐요. 근데 지금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많으시는데, 할머니들 전부 다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꾸 연면에 정이 많이 가요, 사실. 제가 그런 말이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하나 부탁할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한국하고 이제 위안부 문제 이걸 빨리 협상해가지고 끝내가지고 또 두 번째 일은 두 번째 또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책을 넘기면 1페이지, 2페이지 넘기면 지금 1페이지 넘기면 이거 두 번째 작품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 하려고 사실 나온 거예요. 일본 군인들이 한국에 다시 들어옵니다. 제 친구. 꿈꾸고 있는 거 사실 아시죠? 이 위안부 끝나면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순수대로 밟아가는 얘기인데 틀림없이 이 문제가 터질 거 사실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의 사드 문제 알지가 다 아시죠? 이런 문제, 일본군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 36년 전에 일본인이 한국을 쳐들어 침략했을 때 재침략이 다시 그 형상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위안부 문제가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일본 대사관에서 이렇게 농성하고 싸우는 것이 옛날 우리 만대볼판에서 싸웠더니 우리 독립군들 북한도에서 독립군들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행동과 똑같이 생각해요. 여기는 이 땅이 지금 대사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찬바람 부는 북한도 만대에서 항일운동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조상들이 그렇게 싸웠다는 걸 그런 마음들을 좀 가슴속에 새김없이 열심히 싸우고 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위안부 합의를 한 게 단순히 그냥 빨리 잘 끝내고 그냥 좋은 합의니까 한 게 아니라 이 합의를 해야지만 재무장한 일본이 다시 또 한미 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군사적인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 그런 것들도 주시해서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유 발언을 하나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해달라고. 그래서 잠깐 나오셔서 한마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나비 동아리 활동하고 계시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나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수철이라고 하고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그냥 오늘 혹시나 사람이 많이 없을까봐 그런 생각이 그냥 한번 와봤는데 또 여러분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또 있는 건데 사실 저는 기차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설날에 제가 고향이 지방이라서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일부러 좀 농성 연휴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봐 좀 그런 마음에 기차표 시간표를 조정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든 생각은 이거 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끝나서 마무리돼서 할머니들 좋으신 쪽으로 돼서 잘 좋은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꾸준하게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만이 다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비록 또 추워지긴 하지만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혹시나 사람이 없진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또 여기를 거론을 해주시고 네, 정말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춥지만 마음만 따뜻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좀 못했다 하는 분 계시나요? 나 이거 좀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얘기 못했다 하는 게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아, 네. 한마디 또 들어볼 수 있으면 좋죠. 네,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저기 같은 저기 평토사에 거기 해운이고요. 거기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회원분이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면 아베 총리가 어떻게든지 한국에 지금 일본 자유대를 어떤 얘기를 좀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그러니까 일본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갖다가 무효시켜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게 일본 자유대가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옛날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가가 그때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 분한테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때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함의합의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걸 일본 중에서 우리나라 갖다 그런 거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이 싸움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역사에 좀 기록도 되고 그럽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좀 춥나요? 네, 저는 좀 추운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토요시위가 벌써 몇 차게요? 6차. 네, 맞아요. 역시 돌직구 먹었거든요. 6차 토요시위가 있습니다. 벌써 6차네요. 그래서 6차 토요시위가 6시 여기 앞에서 한일합의 폐기하라 이렇게 해서 또 열리니까 다들 토요시 오실 거죠? 네. 토요시에서 더 많은 분들 손에 손 잡고 와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또 안내해 드릴 게, 여기서 이따 10시에 스낵카를 분당 시민분께서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스낵카가 오면은 함께 또 맛있는 따뜻한 어떤 음식들과 따뜻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곳을 또 밤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혹시 진짜 이야기 하고 싶은데 못했다 한 분 계시나요? 네. 안 계시죠?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희처럼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가희처럼. 조촐하게.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손들이 멈는
같은 갈대일 뿐 폐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간 속에 다시는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해 방세상 쭉쭉 꼬이는 다리처럼 네, 다들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만나요. 예, 이제 됐네요. 자면 삼촌님, 예, 파이팅. 예, 토요 시위 6차가 이번 주 토요일날, 내일 모레 6시에 이곳 일본 대사관 앞 경화의 소녀상 앞에서 거행됩니다. 예, 생방송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도 함께 행동하면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안니저 0416님,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정대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모금 종류가 많던데 어떤 모금이 일본에 주겠다고 한 모금인지 그냥 정대협으로 성금 보내면 되나요? 예,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일단 정대협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거나 쪽지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그리고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홈페이지 있으니까요. 그쪽에도 예, 역시 물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평화나비 홈페이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새로운 재단이 생겼죠. 진실과 정의의 재단으로 알고 예. 예, 그쪽에 한 번 더 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젊은 학생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식민지 양성교육에 의해서 계속 이 당근과 채찍 이게 자꾸 얻어맞아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 꿈을 잃고 그리고 투지를 잃고 열정을 잃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순종적인 가축화가 됐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아주 기죽은 지식인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50년, 100년 살아가 이 땅에 계속 이 세상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개혁해 나가고 바꿔 나가지 않고
지금의 이런 짜여진 틀, 이 시스템, 이 구조에 자기의 어떤 이런 인생관이나 모든 자기 자신을 거기에 이제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축화가 되는 거죠. 그만큼 좀 기죽고 있고.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하고픈 얘기는요, 쫄지 말라는 겁니다. 쫄지 말고 행동하자. 50년, 70년, 80년 동안 한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발 뒤꿈치 들고 살금살금 사는 거는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고 봅니다. 싸워야 자기가 옳고 자기가 정의롭다 생각하면은요 싸워야 됩니다. 작은 삼촌님, 이제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친일파를 다 몰아냅시다. 친일, 이 매국노들, 이 콜라보라고 하죠. 콜라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국주의에 철저하게 거기에 이제 복무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냥 떡고물을 이렇게 주워 먹는. 그래서 뭐 민족이고 국가고 같은 뭐 형제고 뭐 같은 동료 동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돈과 출세, 이 권력욕, 그러면서 자기 배때지만 불리고 지 새끼한테만 아주 편협한 가족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민족이나 자기 공동체 어떻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뭐 세상이 무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핵발전소가 터지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로지 자기 욕심만 불리는 게 바로 친일파 매국노들의 속성입니다. 아시죠? 이게 아주 썩은 관료주의, 그리고 이 외누리당, 외누리당의 특징이죠. 얘네는, 이 사람들은 조직 폭력배하고 똑같습니다. 마피아죠. 오늘 뭐 조머시기 저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뭐 헌법이 중요하냐? 청와대에 계신 부정선거 당선범 박근혜가 더 중요하지, 헌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조직폭력배, 이게 범죄 집단이라는 거죠. 그죠? 조머시기 의원, 저 해보십시오. 부정선거 당선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도둑 정치, 강도 정치, 사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래서 지 뱃속, 지 새끼들한테만,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외누리당은. 오로지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거, 오로지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인간 쓰레기들이죠. 대한민국의 정체성 바로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이 외누리당의 조머시기 국회의원이 이 쓰레기죠, 쓰레기. 그런 새끼를 찍어주는 그런 동네 정말 비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 쓰레기를 찍어줄까? 그쪽 동네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인문학적으로 너무 저질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상식이 안 통하는 그 동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매국당이죠, 매국당. 돌직구님 박수. 아까 어느 여대생 우리 여성 젊은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저희 그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꼭 1번만 찍는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토론해야겠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제 소견으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일제시대와 6.25 전쟁, 한국전을 겪은 분들은요, 이게 트라우마 환자예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바른 말을 했던 정의로웠던 사람들이 다 죽고 죽임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굶어 죽고 그렇게 이짐에 당했던 거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적으로 피해자예요. 환자입니다. 환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싸우면은요, 그 상처가 더 골마요. 그래서 우리 50대, 20대, 30대, 40대 우리 젊은이들은요, 그런 어르신들 보면 아, 이분들이 아프구나, 환자구나 해서 그냥 할머니, 어르신 그때 많이 힘들었죠, 아팠죠 하고 안아줘야 됩니다. 손주가요, 안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할머니 외정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전쟁통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안아줘야 됩니다. 먼저 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해합니다. 우리 민족의 그 치욕스러운 역사, 그리고 이 매국노들이 이 득세했던 그 역사를 우리도 압니다.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그렇지만 할머니, 그렇지만 할아버지,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꼭 끌어안고 손을 꼭 잡고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요. 정 그러시면 1번 찍으세요. 그런데요, 저는 새로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요, 저는 다른 사람을 찍을 겁니다. 할머니, 이 손주의 보다 나은 미래를 희망하신다면 이번에 한번 바꿔주세요. 마음을 돌려주세요 하고 손 꼭 잡고 어르신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절대 목소리를 키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트라우마 환자입니다. 지금의 기득권들 대부분이 트라우마 환자예요. 그리고 이런 현장에서 뿌락튀질 하는 사람들도 트라우마 환자입니다. 트라우마 환자.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비겁해지면 어떠냐, 좀 간사하면 어떠냐 하고서 그냥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또 득세했던 또 그런 경험을, 그런 걸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보면서 계속 70년, 80년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줘야 할 거는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지금의 공중파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YTN, 손석희의 뉴스룸이나 그리고 뉴스타파 아시죠? 그리고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법을 알려줘서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많은 강의, 그래서 많은 근대사 강의, 역사 강의, 그리고 종교, 철학 강의 많습니다. 그런 것도 틀어주고요. 팟빵, 이 컴퓨터와 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뉴 미디어를 접하게 우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팟빵을 계속 듣게 해줘야 됩니다. 팟빵을 계속 듣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도 이런 저질 방송, 조금 안 좋은 방송 말고 이런 시사, 현장, 이런 정치, 그리고 현장, 이런 방송을 계속 볼 수 있게 팩트TV나 망치부인이나 그런 걸 계속 보게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꺼려 할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 껄끄럽죠. 그래도 3번, 4번, 5번 계속 하면은요, 귀에 익게 되고 습관이 되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네, 내일을 위해서. 네, 승리의 길. 예, 이것으로 방송 마칩니다. 네, 이 방송 15초 후에 종료됩니다. 수쟁 쫄지 말자. 네, 그리고 내일도 역시 계속해서 생방송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생방송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신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요. 그걸로 제가 활동비로 차비도 하고 이런 통신, 이런 라우터, 이런 에그, 그리고 방송 장비가 자꾸 고장납니다. 그러면 AS 하는 대로 제가 잘 쓰겠습니다.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수쟁!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막걸리 두 분님, 감사합니다. 예, 띵용봄님, 감사합니다. 예, 작은 삼촌님, 감사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쟁! 예,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많습니다. 예,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요. 3천만, 4천만 명 됩니다. 단지 조금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이렇게 데모, 이런 집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안 알려주니까, 그리고 뉴스, 그런 데서 전혀 안 보여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좀 낯설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다수입니다. 쫄지 말자. 연대하자. 참여하자. 예, 입춘입니다. 이제 입춘 지났고요.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입춘, 우수, 경칩. 이제 꽃 피는 춘삼월이 옵니다. 그때까지 쫄지 말고 투쟁합시다. 아자아자.